네, 안녕하세요. 리포트 작성법과 이메일 예제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1학년 1학기 제일 첫 시간에 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여러 가지 복학생들이라든지 못 들은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요. 구글이나 유튜브에 리포트 작성법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제 기준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별로 취향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내는 거를 좋아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미리미리 좀 내지 대부분 얘기하실 테니까 시간 당연히 엄수해야 되고요. 시간이 넘어버리면 대부분의 과제는 리포트는 0점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을 엄수하는 거. 다 완성이 안 됐어도 어떤 시간을 일단 엄수해서 제출은 해야 됩니다.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교환과 교수님들은 특히 이게 리포트라는 게 사실은 회사에서 문서 작성하는 기초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식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참고 문헌 같은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를 원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목차가 있어야 되는 거를 원하는 교수님도 있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갖춰야 되겠죠. 기본적인 틀은 반드시 모든 리포트에는 이렇게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내용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날짜나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고 교수님들 이름 또 틀리면 안 되죠. 담당 과목 이름도 과목명도 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MS에서 관리하니까 이제 크게 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파일을 다운받아 보면 무슨 1주차 과제 1점 DO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명만 딱 봐도 이 친구의 몇 번째 과제구나, 무슨 과목의 몇 번째 과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파일 형식을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리포트 표지 만드는 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있지만 되도록 빨리 내는 게 대부분 관심 많구나 내 과목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큰 용량이 아니면 또 압축까지 하면 또 풀고 보려면 번거롭잖아요.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고, 편집을 한 것도 대부분 워드 파일들은요, 편집한 상태로 그대로 열려요. 그러니까 제일 첫 페이지에서 저장하고 빠져나가는 게 좋겠죠. 그 보이는 형식도 딱 보기 좋은 폰트로 해서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끝내는 게 딱 열어봤을 때 그 상태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해주면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참고 문헌은 사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서 이 리포트를 작성했구나, 여기저기 찾아보고 고민해서 작성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교양 과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고 문헌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쯤 됐는데 내용을 차치하고 이게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거 틀리면 사실은 기본 소양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회사에 내는데 그 맞춤법 띄어쓰기 틀리면요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된 거죠. 맞춤법 이렇게 하는 것들 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요. 네이버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맞춤법 검사 이렇게 하면 되겠고 한글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자소서나 이런 거 많이 써봐서 여기 들어가 보면 되겠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그냥 띄워놓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 그대로 카피를 해와서 했는데요.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틀리고 굉장히 인공지능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물론 100%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쭉 보고서 하면 되겠고 네이버에서도 맞춤법 검사기라고 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 해볼 수가 있고 띄어쓰기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이런 것들 해줄 수가 있습니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대부분 스크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개 사이트를 이용해서 띄어쓰기 맞춤법 이거 틀려 있는 거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자, 리포트도 커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표지가 있어야 되고 자, 여기 무슨데 리포트 표지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표지 양식을 보고서 하면 되겠고요.
이제 양식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학교 로고 정도는 하나 넣어야 되죠. 어떤 학교나 다 로고들을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안내에 지금 로고 UI 이런 대로 들어온 거고요. 로고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요. 이미 받아놨었고, 그걸 이렇게 압축을 푼 다음에, 보면 대부분 이제 이 벡터 이미지, 일러스트 이미지로 해서 확대해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않게 하기 위해서 일러스트 이미지로, 벡터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하라 그러면 또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여기 그냥 이거 다운받지도 않고 이런 거 해서 하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이 해상도 더 떨어집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거 받아서 정식으로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뜨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요. 이거를 지금 이름 바꾸기를 해서 지금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를 한 다음에요. AI 일러스트레이터 확장자를 PDF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럼 바꿀 거냐고 묻는데 yes 누르고요. PDF 파일은 바로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에서 열리니까요. 브라우저에서 컨트롤 스크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캡처 바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고 양식에 맞춰서 디자인된 거 예쁜 것들은 인터넷에 많으니까요. 그럼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졸업할 때까지 쓰면 하나 만들어서 졸업할 때까지 쓰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좋겠고요.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 또 제 강의 안 듣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리포트는 한 장이라도 커버가 있어야 된다. 커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아무래도 정성스럽게 보이겠죠. 그 커버에 이런 정보들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맞춤법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자꾸 이제 이렇게 맞춤법 검사를 하면서 내가 어떤 띄어쓰기가 틀리는 거구나. 내가 습관적으로 틀리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뭐 글 쓰고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꼭 모든 내가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맞춤법 체크를 좀 해보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하라는 거고요. 이메일 여절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LMS에 제출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메일 보낸 일은 크게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메일로 받는 교수님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첫 번째 뭐 이메일 여절로 구글링 해보면 또 많은 내용이 있고요. 유튜브에도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목만 봐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수님들은 굉장히 많은 이메일을 하루에 뭐 수십 통씩 받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무슨 학과 누구의 일주차 어떤 과목에 과제 해가지고 제목만 봐도 이게 어떤 친구가 뭘 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부 파일 딱 보내고 하면 최악의 이메일이죠. 이메일도 조금은 메일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격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목도 대충 달고 첨부 파일 딱 하나 달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목 깔끔하게 제대로 다 달고요. 얘가 뭘 보내는 거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첨부 파일 보내기 전에 간단하게 한두 줄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인사 뭐 이런 거 한두 줄 넣는 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용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한두 줄 넣으면 굉장히 좋겠죠. 계절 인사 같은 거 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첨부 파일 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꼭 자기가 보내고서 첨부 파일 해서 보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신 확인도 해줘야 돼요. 어떤 교수님들 대부분 바로 확인을 하는데 뭐 일주일이 됐는데 마감 시간이 됐는데도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100%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쓴 겁니다. 아니면 교수님이 안 읽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수신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메일 주소 같은 거 확인하면 좋겠고요. 교수님들 따라서는 바로바로 뭔가 그 피드백을 해주는 교수님이 있어요. 메일로. 그런 경우에는 기껏 빨리 메일로 피드백을 했는데 또 메일 답변 메일을 확인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람을 켜서 바로바로 자기 메일들은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기본적인 예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부분 알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은 없겠지만 외국에 보낼 때 미국 같은 경우는 12시간, 13시간 시차가 나잖아요. 그런 시차도 조금 주의해서 보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뭐 경험담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깔끔하게 아니면 이메일도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예절을 생각하고서 보내면
크게 무리 없이 뭐 꼭 대학에서 뭐 과제를 내는 것뿐만 아니고 회사 생활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꼭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켜주면 이게 습관이 돼야지 실수 안 하는 거죠.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지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